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 영상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 군 간부 시험 부사관 그리고 장교 이런 시험들에 보면은 1차, 2차 평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학원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들이 개인별로 너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궁금 사항들 그런 것들을 문의를 주시면 영상으로 조금씩 제작을 해서 이제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는 형태로 정보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앞에 나올 만한 이제 245기 공군부사관이죠. 공군부사관 245기가 10월 21일 날 1차 발표가 있고 아마 2주가 되지 않은 기간을 준 후에 면접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에 대한 준비는 우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지 처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245위 같은 경우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신 분들도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음, 이제 사회생활을 하신 분보다는 이런 면접에 대한 그런 노하우나 정보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42기까지는 코로나 시대라고 했지만 그래도 대면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43기 그리고 244기는 코로나가 기본적으로 소강 상태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했느냐? 화상으로 면접을 대처를 했습니다. 화상으로 면접을 대처했다는 거는 어떤 친구들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면접을 진행하는 거에 좀 어색함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 부분을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245기 같은 경우도 1차 발표가 이루어진 후에 면접에 대한 방법이 개별로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상으로 하게 되던 대면으로 하게 되던 조편성이 되고 그 조편성에 맞춰서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요. 그러면 오전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화상 같은 경우는 3명이 동시에 진행을 했고 면접 보기 이틀 전에 그 예비 테스트 그래서 서버를 열어서 잘 작동이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 무조건 핸드폰으로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로 이렇게 공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은 245기까지는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고 내년도 기수부터는 대면 면접을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기수마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공지가 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변하는 어떤 내용이다 보니까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공군에서 알림톡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알림톡을 정확하게 잘 수신해서 어떤 부분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지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군 면접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군 면접은 크게 자기소개, 그쵸? 자기소개, 그리고 지원 동기 준비하기, 그리고 개별 질문 준비하기로 해서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혀 생소한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공군의 임무, 부사관의 역할, 그리고 희망하는 특기라던가 특기에 대한 업무의 어떤 숙지 정도, 그리고 공군의 핵심 4대 가치,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군 면접 같은 경우는 부담 없는 진행이 좀 유명해요. 그러니까 좀 떨고 긴장하는 모습이 보여도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면접관님들이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난이도를 따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면접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라고 모르는 질문들이 개별로 따지면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 난해한 질문들이 나오고, 그 질문들이 아닌 나머지 질문들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에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표현력, 논리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일단 기초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베이스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부터 개별 질문에 대한 준비, 그리고 국가관 안보관에서부터 공군 핵심 4대 가치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개별 질문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 준비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소개 준비부터 시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소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원할 때 제출했던 자기소개가 있을 거예요. 제출했던 자기소개에서 시간을 1분 30초 이내로 내용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출했던 자소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만약에 한 통상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면접 때 할 수가 없어요. 개인별로 너무 길거든요. 우리가 2분이라는 시간을 그냥 대화를 할 때 시간을 보낸다 생각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이걸 면접 때 발표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테스트를 받는데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3분 동안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루즈해질 수도 있고 말이 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면접 때 하는 자소서는 제일 좋은 건 1분, 그리고 1분이 지난다 하더라도 1분 30초 이내에는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약식으로 요약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어떤 양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툴 안에서 자소서를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공군 자소서에 항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가정환경, 학창시절, 뭐 좌우명, 뭐 국가관, 안보관, 아니면 뭐 가치관, 그리고 지원 동기,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항목이 나와 있는 거에 여러분들이 채워서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 항목별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 항목 순으로 해야 암기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논리력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항목별로 차근차근 얘기를 하다 보면 내용의 전개도 논리적으로 잘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가정환경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환경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배운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학창시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가 궁금하기보다는 학창시절을 통해서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어떠한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군생활에 필요한 리더십에 관련해서 학창시절에 내가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어떤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약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좌우명을 얘기해도 되고요. 뭐 가치관을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장단점을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게 됐던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동기가 들어가겠죠. 지원 동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소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좌우명, 장단점, 지원 동기 및 포부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약 3대 7 정도의 비율로 준비를 하시면 아마 내용이 참신하게 잘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 관련된 것까지 준비를 해서 자소를 마치면 되는데, 이상한 게 여기 있죠? 자소서에 지원 동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원 동기가 또 나와요. 그쵸? 이게 뭐냐면 한 2년 전에만 해도 군 면접을 본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소서를 필수로 했어요. 필수. 그러니까 그냥 한 번씩 자소서를 다 들어본 거예요, 면접관들이. 근데 어느 시점부터 자소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소개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지원 동기 한번 들어볼게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현장에서 지원 동기만 듣는다고 하면 앞에 준비했던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중간부터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시작하는 부분과 끝맺음, 그리고 약간의 어떤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당황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지원 동기만 물어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1번, 2번에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를 따로 분리시켜서 놓은 거예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개별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개별 질문은 자기소개서에 작성했던 내용들 위주로 우선은 물어봅니다. 근데 그 물어보는 항목이 뭐겠어요? 여기 써놓은 대로 가정환경의 특이점,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군인이다, 할아버지가 군인이다, 아니면 어떤 공무원 공직에 계시는데 어디서 계시는지, 아니면 가정이 특별한 어떤 환경,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않고 해외에서 성장을 했다던가 이런 좀 특이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별로. 그 특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 시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다닐 때 친구와의 교우 관계는 어땠는지, 그리고 학교 다닐 때 단체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는지, 그런 특이점, 운동을 했다고 하면 수상 경력은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군과 관련돼 있는 어떤 학교, 예를 들어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이런 데 나왔다면 거기에서 배운 특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좌우명 성격의 장점, 단점, 그리고 인성, 그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질문을 준비하는 거를 한번 데이터를 빼보면 거의 한 5, 60가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관련된 카페나 이런 그 군 면접을 봤던 분들을 이미 한번 그 면접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걸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방법, 좋아하는 운동, 좋아하는 음식, 존경하는 인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하고 싸웠을 때 어떠한 부분들로 화해를 하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화해를 하는지,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물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개인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서 그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군 같은 경우는 병사로 뽑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이나 장교는 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로서 자질이 있는지를 보는 게 그런 어떤 인성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그리고 좋은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로 요즘에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상황 판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물어보죠. 상황 판단. 상황 판단은 다들 아시죠? 상황 판단은 우리 1차 필기시험 볼 때 15문제를 아마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판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주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군부사관을
공군 부사관이든 육군 부사관이든 군 면접을 준비하는데 일단 기초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제 군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군 관련 주제는 가장 어려워하는 게 누가 뭐니 해도 요거겠죠. 국가관 안보관.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많은 질문들을 해요. 국가관 안보관. 그냥 국가관이 뭐예요? 안보관이 뭐예요?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물어봅니까? 아니면 이걸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우선은 국가관 안보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알 게 뭘까요?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왜 군대에서 이것을 물어보는지, 왜 군에서는 면접 때마다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 이유가 먼저 중요하겠죠. 우선은 국가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해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국가관은 결국은 희생정신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안보관은 뭘까요? 안보관은 말 그대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아직은 뭐 그러니까 위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각종 위협에 대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가관 안보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부사관이 가져야 될 국가관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사관이 가져야 할 안보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물어보진 않죠. 사회의 어떤 이슈를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던지면서 국가관에 대한 내용과 안보관의 내용을 개개인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어떤 유도 방식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요 주제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영상으로 주제를 다뤄서 짧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국가관 안보관은 정리를 하시면 되고, 뭐 공군의 임무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을 찾아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메인은 영공 방어죠. 영공 방어, 영공에 대한 방어.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메인이겠죠. 공군은 뭐 육군은 영토 방어잖아요. 공군은 영공 방어, 해군은 영해 방어. 거기에 대한 메인에서부터 가지를 치시면 됩니다. 공군의 임무는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고 핵심 시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공군의 임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맛에 맞춰서 요 내용들을 넣어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부사관의 역할. 부사관의 역할은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사관의 역할이라는 거는 제일 키워드가 뭐냐면, 부사관의 역할 키워드. 자, 어떤 부분이 키워드가 될까요? 해당 특기에 전투 전문가입니다. 전투 전문가. 이게 부사관 역할이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가장 이슈가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부사관은 그 특기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되겠죠. 왜냐하면 특기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십 개, 수백 개의 특기가 있겠죠. 우리나라 군에는 그 특기에서 그 특기를 지원해서 특기를 받고 임관을 한다면 해당 특기에서는 전투의 전문가가 돼서 그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대 관리 업무를 전반적으로
같이 수행을 하고 내 밑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담당하고 그 위에는 장교들이 있겠죠. 장교가 업무 지시를 하는 거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 업무 지시를 따라서 임무 수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사관의 역할이 되는데 이 역할은 굉장히 큰 테두리 내에서의 역할이 되겠죠. 그러면 지원하는 특기에 따라서 부대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아직 부사관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디테일한 질문은 면접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부사관은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줘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 뭐 희망특기 같은 경우는 뭐 부사관의 역할은 다뤘고요. 희망특기는 뭐 여러분이 공군 같은 경우는 특기를 딱 지정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 아니면 뭐 통신전자, 일반 뭐 이런 식으로 통합특기로 지원을 해서 부사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특기가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희망특기에 대해서 질문을 간혹 물어볼 수는 있어요. 어떤 특기를 받고 싶으냐? 아니면 그 희망하는 특기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만약에 희망하는 특기가 되지 않으면 군 생활에 대해서 계속할 생각이냐? 아니면 퇴소 후에 다시 원하는 특기로 도전을 할 생각이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공군의 핵심 4대 가치인데 그 핵심 4대 가치는 무조건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공군의 핵심 4대 가치. 자,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도전, 두 번째는 헌신, 뭐 세 번째는 전문성, 그리고 네 번째는 팀워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핵심 4대 가치예요. 그러면 이 핵심 4대 가치를 면접 때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냥 너무 편하게 물어보면 핵심 4대 가치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공군의 핵심 4대 가치는 도전, 헌신, 전문성, 팀워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면접에서는 면접에서는 물어보는 방법이 공군의 핵심 4대 가치를 먼저 한번 얘기해 보고 그 핵심 4대 가치 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각 한 가지씩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각 핵심 4대 가치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나왔던 사례 같은 경우는 공군의 핵심 4대 가치를 직접 실천했던 사례를 들며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의 핵심 4대 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3가지 유형에 대한 어떤 준비를 미리 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핵심 4대 가치가 무엇이고 그 핵심 4대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미리 머릿속으로 정립을 한다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이 또 있는데 먼저 AI 면접을 쓴 이유는 요즘에는 군에서 AI 면접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육군 같은 경우는 이번 바로 전 기수부터는 AI 면접을 면접 50점 만점 중에 10점을 배점을 줄 정도로 이제는 평가 항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부사관 같은 경우도 혹시 AI 면접을 도입을 해서 배점으로 포함을 시키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셔라 하는 취지에서 AI 면접을 항목에 넣었고요. 그리고 면접 방법에 따른 준비 사항은 아까 얘기했죠. 면접 준비에 따른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내가 보는 기수가 대면으로 볼 건지 아니면 화상으로 볼 건지 이거를 먼저 빨리 파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합격을 하게 되면 신검을 하고 신검 결과지를 면접 때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날짜랑 이런 것들을 잊지 말고 잘 준비를 하시면 되고, 목소리 톤 찾기, 이건 뭐냐면 화상으로 하게 되면 핸드폰을 앞에다 놓고 하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없겠죠? 막 혼자 있는데 소리를 막 크게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면으로 하게 되면 소리가 비교가 됩니다. 작은 소리, 큰 소리, 그 다음에 가는 소리, 굵은 소리, 소리가 자신감이 있는지 자신감이 없는지, 많이 떠는지 떨지 않는지, 더 말을 더듬는지, 이런 것들이 대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티가 나요. 근데 화상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그 점수의 큰 요소를 차지하기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앞에다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리가 이 사람이 작은지 큰지에 대한 거에 그렇게 민감하게 들리진 않아요. 대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겠죠. 더군다나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은 더 그거는 그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면접을 할 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목소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를 하면서 암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목소리를 다지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것보다 처음부터 암기와 목소리를 동시에 잡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항상 외울 때부터 큰 소리로, 그 다음에 어떠한 사물을 노라는 거는 누군가를 응시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응시하면서 답변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잖아요. 솔직히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본인의 실력이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암기를 하면서 목소리를 같이 잡으면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넣은 거고, 면접 복장 같은 경우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장을 빌릴 건데, 정장 같은 경우는 뭐 색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구두는 어떤 구두를 신을 건지, 그리고 뭐 헤어스타일, 그쵸?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 관련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나왔던 내용들은 면접 준비 이외에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우선은 지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은, 그리고 좀 디테일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초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답변 또는 댓글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또 따로 있어서 그 블로그에 보면 오픈 채팅방도 있고, 요 유튜브 채널에도 제가 오픈 채팅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댓글이 힘들면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서 1대1 톡이니까 자연스럽게 뭐 면접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답글이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또 추가적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 잘 하시고, 이번에 245기 합격하신 분들 준비 잘 해서 전원 다 면접 잘 통과해서 입소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